예, 여러분. 자, 많이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교재는 기초인문서 38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80페이지 취득세 볼 차례죠? 예. 펴놓으시고, 여러분, 380페이지. 예, 그리고 우리 시작할 때 또 지난주 복습하는데, 요 복습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힘들죠. 근데 이것듯이 차근차근 쌓여가면, 차곡차곡 쌓여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앞부분 요약한 것만 쭉 들어도 한두 시간에 전체 내용을, 우리가 기초문과정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시간이면. 그러니까 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잘 보시고요. 지난주에 배부한 자료 핵심 요약 정리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복습하셔도 되고, 저랑 같이 또 그 다음에 제 얼굴 보면서 같이 아이 컨택 하면서 복습하셔도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조세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또 제일 어려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보시면 조세의 징수 방법을 공부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걸 공부했는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세금 내라고. 근데 어떤 세금은 우리가 자진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었습니다. 먼저요, 신고 납부 방법은 여러분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의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다. 그럼 어떤 지적을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이제 납세의무자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또 미납부했다.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자, 근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는데,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일단 어떤 거예요?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두 가지만 아셔도 되고, 여력이 생기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요. 이게 이제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입법예고 나올 때는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법이 개정될 예정인데, 통과되면 이게 법의 명칭이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시행 시기가, 이게 이제 법 명칭 바뀌는 게 시행 시기가 나왔어요. 발표가 되는데, 이 시행 시기가 2021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요게 이제 특정 부동산분으로 요게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내년에 이제 뭐 소방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게 특정 자원분이 세분화돼서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여러분들? 요게. 근데 요게 이제 바뀌는 것이, 시행 시기가 바뀌는 것이 2021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종전처럼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진다는 거, 요것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바뀐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특정 부동산분, 얘가 재산세 친구, 얘가 중요하고,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복잡하다, 나는 귀찮다, 그러면 이번 순환에서는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딱 두 가지만이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 여력이 생기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신고 납부한다, 요거.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신고 납부하는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 딱 봤는데, 이게 국세라고 하는데 세목 이름이 낯설다? 그럼 얘 징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신고 납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또 종합부동산세,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해서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가세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그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계산한 것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있겠죠.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따라다니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이 특정 부동산분, 예, 보통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부가세는 한마디로보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독립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보통 징수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외울 게 아니에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산세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가산세. 자,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다? 가산세고, 그죠? 근데 이 가산세는 그래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고지서 보낼 때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근데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징수 순서상 여러분들 그 핵심 요약 정리에도 있지만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 징수 순서상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산금은 근데 가산세 참 종류예요. 가산세 종류를 보면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이요. 예를 들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금액의 몇 프로씩? 0.025%, 1,000만 분의 25,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이제 국세는 내년부터는 이제 2020년부터는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렇게 이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는 것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뭡니까? 가산금입니다. 이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산금은 종류가요. 자,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누는데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일반 가산금,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중가산금인데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끝까지 안 되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아직은 뭐 정확히 숫자를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기초면 과정에서는 0.75%, 1만 분의 75, 0.75%씩 자,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까지만, 5년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숫자를 정확히 못 해도 괜찮은데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어차피 뭐 수십 번씩. 그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 3% 합치면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재산세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다.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480만 원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요. 이 가산금은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제가 제목을 또 좀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 가산금은 이제 국세에서는 이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비슷한 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제 2020년부터는 뭐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얘기 이따 복습하면서 PPT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그럴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 취득세는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그렇죠? 아니에요? 그 언제예요?
그렇죠?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지. 이것도 뭐 등기하고 뭐 30일이 경과하는 때 어쩌고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수상조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세금, 예, 세계 세목은. 그래서 다음 중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그런 문제라면 얘네들 3개 고르셔야 되고, 또 주민세에서 제3분과 균등분이 자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얘는 언제다? 7월 1일. 그래서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수상조 성립한다? 얘네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가셔야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요.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상조 성립한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의무 확정 있잖아요.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물어봅니다. 그럼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또 보통징수나 정부과세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자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럼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세금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정부과세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확정은 징수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의무 소멸 사유요. 납부, 세금 내면 납세의무 소멸하죠. 충당, 세금이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의무 소멸한다고 그랬죠. 제가 저희 부모님 댁 대신 세금 내리드리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30원만큼 세금에 충당되어지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의무를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가권의 철회가 소멸 사유예요? 취소가 소멸 사유예요? 취소가 소급해서 샥 없어지니까 취소가 소멸사유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5가지 소멸사유고, 아닌 거 부가 철회예요. 거기서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 보냈던 거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죠. 다들. 그러니까 법인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이에요.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끝난다고 그랬죠. 자, 비상속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사망하면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하면 누구한테로? 상속인으로 승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사망, 납세자 사망도.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데 뭐 아직은 자세히 안 했습니다. 사기치거나 그러면 일반 국세나 지방세는 사기쳤다. 몇 년간 세금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10년 이런 거 했잖아요. 자세한 건 나중에 합니다. 소멸시효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하는데, 이 소멸시효 요 기간이 지방세가 지금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자, 세금을 부과하신 때부터 5년 지나면 시효완성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개정이 되면 아직 개정 안 됐어요.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지. 개정이 되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5천만 원 내년부터 지방세도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으로 개정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자, 그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실력 향상 문제 PPT 2주차, 2회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여러분. 자, 먼저 1번입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OX예요. 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X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내년부터 있죠? 내년에 세법 공부했다고 내년에 재산세 여러분 집으로 날라왔는데 여보 올해부터는 내가 세법 공부했잖아. 중개사 공부하는 거 알지? 올해부터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계산한다. 아버지 올해부터 재산세는 저희 집 재산세는 제가 계산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두 번째요. 재산세는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조세이다. OX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이 갈렸는데 하나, 둘, 셋. 맞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나중에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그런 지문이 있으면 재산세에서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가산금만 적용되는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세 번째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세는 조세이다. OX예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X예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하시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고지서를 통해버리고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한다. OX예요. 예? 답이 거의 통일되는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X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예? 자, 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순서상.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니다. 먼저요. 2020년도부터 내년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 일단 깔아놓고 종전에 가산금이죠. 자, 3% 깔아놓고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에 미납부하면 일단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 뭐요? 0.06%씩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요거죠? 내년에 종부세는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지방세하고 비교해보면 가산금 중에서 그러니까 0.1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중가상금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적용이 없어요. 그게 이제 납부지원 가산세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냥 3%만 적용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보세요. 종부세 지난 시간에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그죠? 고지서를 발부해서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는데 정부 부과가세하는데 근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먼저 어떤 게 적용되느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종전에 가산금 적용되던 거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종합부동산세요. 일단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에 미납부했다 3% 깔고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지방세는 0.75%씩 중가상금 적용되잖아요. 근데 국세는 그 중가상금은 없어지고요. 그냥 3%가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0.025%씩 0.025%씩 이렇게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0.75% 지방세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 규정이 있는데, 자, 국세에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중과상금 규정은 없습니다.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5%입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자,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럴 때 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왜 그러냐? 나중에 배우는 아직은 와닿지 않을 건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안 배워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한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15일까지 그 종부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아예 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9회 시험 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예요. X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한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와 1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세 내년부터 X예요. 예? 자신 없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하나, 둘, 셋. 맞죠, 여러분들? 자, 여보세요. 자, 지난주에 제가 양도소득세도 내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예를 들었었어요. 아직은 이제 안 배워서 처음 초심자들은 이제 아직 와닿지가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이 신고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했다,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자,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에 적용됐더라 40, 20, 10%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무신고하면 20, 자, 과소신고하면 10%. 요거는 깔아놓고요. 요건 신고불성 가산세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적용되고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종전에 지방세 같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이게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요게 이제 1일 얼마씩이요? 0.025%씩 적용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섯 번째로 납세 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철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한다. X예요. 예? 자, 그런 가만히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예? 자, 뭐 때문에 틀렸어요? 부과권의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보냈다가 주소 불분명하니까, 영업소 불분명하니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과 취소가 소멸 사유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X예요. 예?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과세권자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아까 복습했습니다. X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X고, 자, 그렇죠.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수상조 성립하는 거지. 사족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취득하는 때.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예? 자, 아까도 이거 복습했습니다. 답 확인해 보면 X고. 자, 소득세는 뭐 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느냐. 그래서 그 세 개 세목들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무리 꼬시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재산세는 여러분 봅니다. 또 특정 부동산분, 소방분 개정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유, 이걸 추정한다는 게 개정 2021년부터니까, 자, 소방분 이제 아니고, 자, 요거
특정 부동산분이요. 재산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제3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 성립한다. O, X요. 에? 자, X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제3분 주민세 납세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요? 7월 1일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아까도 복습했고 비교하시고.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자, 강한 추위에 몸은 비록 떨어도 의지가 이렇게 날서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 이렇게 좀 길게 또 한번 쭉 우리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우리 오늘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 여러분 취득세 볼 차례인데요. 취득세. 그럼 이쪽 한번 봅니다. 자, 취득세를 볼 차례인데요.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뒤로 좋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춥고 안에는 따뜻하고 자 그래서 뭐 이런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졸음이 그냥 스물스물 안개처럼 연기처럼 막 피어오르다가 나중에는 막 밀물이 돼서 막 밀려오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 스트레칭도 하시고 하면서 진짜 막 졸립다 그럴 때는 졸음방지껌 같은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 씹는 그런 거 씹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껌 씹으셔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졸음을 이기시면서. 자, 여러분 취득세는 보시면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에서 강론에서 취득세를 공부합니다. 선언 문제가 출제되고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한데 취득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얘 성격이요.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그래서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성격 특징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 세법 공부할 때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이에요. 취득세는 취득이 뭐고 또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 취득의 유형 같은 거요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은데 종합문제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요. 30회 시험에서도 취득세 종합문제 속에서 취득의 유형에 관한 것이 지문에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에요. 이 과세 대상. 자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대개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는 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이렇게 지문 한 줄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이 납세 의무자 있죠? 납세 의무자.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냐? 요거는 30회 시험에서도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로 그쳤지만 독립한 문제로도 틈틈이 자주 나오고요. 또 30회 시험 안 나왔으니까 이 납세 의무자는 31회 시험에서는 독립한 문제로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식입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여러분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예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를 앞으로 할 것이냐. 매매 같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앞으로 할 것인지 잔금지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앞으로 할 것인지 등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를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시기 판정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 취득시기가 시험에 28회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게 29회에서는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 낮다고 했는데 안 나왔고 30회 시험에 다시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취득 시기 30회 시험에 처음에는 강의할 때는 30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독립화 문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근데 별표시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올해 취득 시기 다시 취득 시기가 또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별표시를 상향했었는데 올해는 자 28회 30회 나왔어요. 31회 시험에 또 취득 시기가 독립화 문제로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뭐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아니 이거 저 출제위원이 들어갈 때 최근 기출문제를 들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주거든요. 그런데 최근 출제 패턴 이렇게 출제되고 그랬는데 출제 패턴을 보고서 출제를 대부분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는 그냥 취득시 올해 또 내야 되겠다. 출제위원이 마음 먹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자, 100% 출제 안 된다. 그렇지는 않지만 출제 패턴을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합리적인 출제자라는 그런 전자에서는 취득 시기가 독립한 문제로 30일의 시험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나올 수는 있고 그래서 배웁니다. 취득 시기에 어떻든 간에. 그다음에 취득세 있잖아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과세표준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잖아요. 이 지방세나 국세나 요거 있잖아요. 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요 과세표준에서 29에 나왔어요. 독립한 문제로 사례 문제가. 세율이요. 이 세율은 우리 세법에서 세율은 시험 문제가 매년 두세 문제씩, 많게는 어떤 때는 네 문제가 관련돼서 세율 문제가 나와요. 매년. 그런데 30회 시험도 세율 세 문제 나왔어요. 관련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29회 시험 있죠? 요때는 희한하게도 세율 문제가 안 나왔어요. 희한하게. 자, 매년 서너 문제가 세율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자, 29회 시험만 그랬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또 취득세 세율도 시험 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씩 나왔었는데 작년에만 안 나왔어요. 29회 시험만. 근데 그래서 제가 30회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 30회 시험에서 세율을. 근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에서 세율은 서너 문제가 관계돼서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세 문제가 관계돼서 나왔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나왔는데 요거 우리 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그냥 평상시 수업을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 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랑 외운 분들은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외우거든요. 스토리텔링으로. 그 저한테 배운 분들은 스토리텔링으로 외우거나 이렇게 한 것들은 몇 년 갑니다. 한 5년 10년 가도 제 앞에서 읊어댑니다. 그럴 정도로 중독성 강하게, 여러분들이 잘만 들으면 중독성 강하게 오래가고 시험장에서 제 음성 들립니다.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시계. 요거 알고 있었으면 취득세 표준세율 높은 거 골라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잘 제대로 들으신 분이면 무난히 맞춘 문제였고, 자, 세율 한 문제 맞췄고요. 어려운 문제였지만 또 재산세 세율 문제가 요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박스형 문제로 해서 재산세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뭐 그런 게 나왔었는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런 걸 외워요. 처음에 뭐 그러면 수험생들이 왜 이런 걸 외우느냐 이렇게 하지만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로 별로. 요거 알고 있었으면 건비 요거 알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왜 이런 걸 외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9, 10월 달 가면 자 요런 것들 외웠던 것들이 그 주옥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런 좀 재산세 요번에 30회 시험 출제했던 요 문제는 초과 눈세율이 적용되는 걸 골라라 요 문제요. 9, 10월 달에도 제가 또 정보에서 출제한 거라든가 9, 10월 달에 제 문제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요거 할 수 있어야지 요거 초과 누진세 적용되는 게 어떤 거 비기대세 대상이 어떤 건지를 고르는 문제가 계속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비 이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해설 강의할 때도 시험 당일날 해설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양도세 세율 문제는 이거 문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잘못 출제됐는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이거 문제 이상한데 그러면서 해설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35번 문제는 A책형 이 문제는 양도세 세율 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나중에 이의제기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 카페에도 그거 이의제기 문제로 올려놨었어요. 자, 그랬는데 요게 요번에 정답안 발표됐죠? 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복성답, 모두정답 처리됐습니다. A책형 35번 문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정답 처리됐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율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28회 시험 때 합격자가 3만 몇천 명 나왔었죠. 그랬다가 29회 시험 때 16,000 얼마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많이 줄어가지고 그랬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 업계에서 16,000보다는 높고 3만 몇천, 4천, 3천 그거보다는 낮고 이렇게 결정될 거로 저희 업계에서 많이들 예측했는데 저희 업계 예측보다 더 물론 사이에 들어있긴 들어있었지만 더 많이 나왔어요. 27,000 얼마가 나왔죠. 여러분들 합격자 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9회 시험보다 11,000명인가가 더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27,000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는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여기서 조금 인원을 좀 조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인원을 어떻게 조정해? 우리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해서 2차를 그렇게 해서 합격자 수를 조금 더 27,000보다는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어렵게 출제, 조금만 어렵게 출제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조금 어렵게 출제했는데 여러분들 딱 보기에는 왕창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이게 또 팍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요 2차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강조드립니다. 2차를. 그래서 2차 뭐 공법이든 뭐 공시법이든 이런 것들이 올해는 조금 그래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무난하게 출제됐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하여튼 좀 약간 좀 문제를 깔끔하게 출제하지 않은 멋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세법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행이죠, 여러분들. 저한테는 다행이에요. 원래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 교수님 막 칭찬이 엄청 올라가고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잖아요. 막 그러면 칭찬글이 많이 안 올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건데 어떻게간에 내년에는 2차를 어떻게간에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셔야 하기를 꼭 당부드린다는 거. 근데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시는 기초문과정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2차 내년에 어렵게 나와도 다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고. 그래서 2차 어렵게 출제됐을 때 좀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2차를 소홀히 했던 분들 있잖아요. 2차를 거의 공부 안 하거나 또 아니면 너무 늦게 시작한 분들 있죠.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충분한 공부가 좀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올해 같은 시험이면 자, 딱점이나 한 문제 차이로 합격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충실히 하신 분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세율은 항상 중요한데 제가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 5년, 6년 10년이 돼도 시험에 합격하고 10년이 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암기법으로 여러분들 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율 도와드릴 거고 다만 외우셔야지 그렇게 도와드린데도 안 외우면 뭐 말썽꽝이고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은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지만 31회 시험에서도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또 출제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따로따로 중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세금을 계산했어요? 그럼 내야지,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보세요, 글자를.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요.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건데 이 납세지에 관한 것도 종합문제 속에서 뭐 등록면허세 같은 것은 특히 틈틈이 잘 나오는데 정답 지문으로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세지 어디다 세금을 납부할 것이냐? 또 납세 절차예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아까 복습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요거는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런 것들은 납세 절차는 시험에 요거는 이제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납세 절차는 다른 세금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납세 절차는 항상 출제가 되는 거고요.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취득세 비과세가 30회 시험에서 이게 종합 문제 속에서 또 정답 지문으로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비과세가 또 29회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29회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비과세가 또 28회 때는 종합 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나오기도 하고 비과세가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독립한 문제로 31회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어떻든 간에 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이런 테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다른 세금들도요. 우리가 세법은 뭘 공부하냐면 강론에서 이걸 공부해요.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과세주체.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걸 취득할 때, 어떤 걸 보유할 때, 어떤 걸 양도할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누가 이 세금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각 세목별로 계속 이제 이론 강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취득세에서 이런 내용들을 쫙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이런 내용들을 쫙 공부해요. 이렇게 종으로 계속 공부해요. 양도소득세 할 때 정도 되면 이제 여기 취등록세 배웠던 게 가물가물해지고 취등록세 할 때 되면 재산세, 종부세 배웠던 게 가물가물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한눈에 여러분들이 한눈에 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교도의 특강집을 통해서 한 번에 한눈에 쫙쫙 비교 정리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도록 세법을 이론을 완성시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80페이지입니다. 제1절 취득세 개요 및 취득의 구분입니다. 개요에서 의 한번 읽어볼 건데 줄 안 그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봅니다, 편하게.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한 가격에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물건 소지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특징도 줄글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인 성격과, 자, 지난주에 유통세 설명드렸어요. 유통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성격과 또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고요. 저 박스 안에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그림을 보세요. 납세 의무자예요. 자,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납세 의무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요,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가요, 세금을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특광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는 세금이고, 응능과세, 이것도 말뜻만 알면 돼요. 줄 안 그셔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말뜻만 짐작하면 되는데 응아릉이에요. 조세부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자의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응능과세 그럽니다.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러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 응능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물세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세예요. 시험에서요, 우리가 조세 분류, 조세 총론에서 조세 분류에서 물세, 인세에 대한 분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거기 조세 총론에서 설명 안 하고 넘어온 건데요. 자, 물세가 뭐고 인세가 뭔지 소개해 드립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자, 인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이거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물세, 인세. 근데 다만 시험에서 이 물세 의미가 어떻게 강론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자, 요거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0회 시험에도 나오고 27회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 물세, 인세 의미를 이해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물세가 뭔지 소개드립니다. 물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얘는 자,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보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물세를 취하냐면요, 취득세예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요, 재산세예요. 물론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는 제외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걸 보유할 때 주택분자산세는 물세를 취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주택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하고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B주택도 취득했는데 가격이 9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갑이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한다. 서울에서
그러면 자 A주택과 B주택을 갑이 다 취득해? 그럼 합쳐가지고 19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면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 안 해요. 그냥 물건만 보고요. A주택 취득하는 가격이 얼마냐? 10억? 그러면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자, B주택은 얼마야? 9억? 그럼 9억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도 등록할 때 이런 거 각각 계산합니다. 재산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우리 관할구역 내 A주택도 갑소유고 B주택도 갑소유네? 그럼 합쳐가지고 19억 곱하기 세율 아닙니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 주택은요 주택 소유자 인적사항 안 봐요. 그냥 A주택 가격이 얼마냐?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 계산하고 B주택은 9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 계산하고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27회 시험 때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한다. OX예요. X입니다. 소유자를 어떻게 써요? 제가 합산하냐? 아닙니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또 30회 시험에 27회 때는 그게 정답 지문이었고요. 30회 시험에 또 지문에 나왔어요. 이런 게. 들어보세요. 이번 30회 시험에 나온 지문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각각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이 물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시험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물세냐 인세냐 직접 묻지는 않지만 또 봅니다, 여러분. 이 물세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세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인세.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자, 이런 용어 설명들은 이제 11월 12월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는데 1월 달만 돼도 조금 더 배경적이고 생략하면서 좀 더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갔다가 3월부터는 이런 기초적인 용어 설명은 인세, 물세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오시는 거예요. 이 강의를, 이런 강의를. 인세,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럴 때 인세는 납세무자의 인적 사항을 얘는 고려해요. 사람을 보고요. 사람을 보고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산 과세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재산세에서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력 성격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번엔 자, 예를 들게요. 을이란 사람이 또 보세요.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 이번에는 A라는 상가 토지를 보유합니다. A 상가 토지를 보유하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 원. 또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B 상가 토지도 보유하는데 가격이 뭐 40억 원. 또 요번에 보세요. 요번에는 경기도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에 시 상가 토지를 보유하는데 가격이 만약에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있잖아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강남구청장은요.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가 다 을 소유네. 그러면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자, 근데 성남시에 있는 거요.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성남시에 있는 것은 성남시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했으니까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도 인세를 취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개인이다 그러면
부부도 개인별로입니다. 따로따로. 부부도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합칩니다. 토지는 토지 가격을 합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 여러 곳에 전국적으로 국내에 뭐 여기저기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운전 인적성 고려해서 합산했으니까 뭐라고요? 인세를 취합니다. 또 보세요. 양도소득세도 있죠. 양도소득세도 인세를 취하는데요. 양도소득세도.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있죠. 자, 1월 달에도 부동산 팔았어요. 5월 달에도 부동산 팔았어요.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양도자별로 이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돼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나중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도 뭐라고요? 인세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뭐예요? 물세. 국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예요? 인세, 합산과세예요.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가 원칙 물세인데 내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 성격이 있네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 순서는 오늘 취득세, 강론에서 처음으로 취득세를 공부했는데 앞으로 공부는 이렇게 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부합니다. 설명 들으세요. 필기 안 지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부 순서 이렇게 하는데 자, 앞으로 공부 순서는 이렇게 할 건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세래요. 재산세 원칙 물세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예요? 인세예요. 그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세는 뭐예요? 인세,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도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 얘기죠? 우리가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면 뺨 맞지. 세상 살아갈 때는 국가든 아니면 회사 어디 조직 내에서 우리 같은 개인이든 회사에서요. 뭐 공무원 사회든 일반 사회, 회사 사회든 이쪽 라인만 딱 줄 타고 충성 다하고 있다가 여기 잘못되면 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줄 대고 이쪽에도 살짝 줄 대놓고 막 그렇게 해놔야지. 문어발라면 여기도 줄 대놓고 살짝 여기도 줄 대놓고 그랬다가 여기가 이기면 난 여기 편인데 그러면서 딱 붙고 막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왜요? 비겁한가요? 아니, 인생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뭐다? 물세. 종부세, 양도세는 뭐다? 인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 원칙 물세인데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 합산과세한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거기 교재, 우리 교재 있죠? 다시 오셔가지고 380페이지 그 박스 안에, 박스에서 동그라미 3번 물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자, 그래서 그 물세 옆에다 뭐라고 써놔요? 개별과세.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별로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거기 물세 옆에다가 개별과세요. 됐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4번을 볼게요. 우리 취득세는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정률세.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네요. 어디서 봤어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배웠잖아요. 공통적으로 깔려놓은 성격이라고. 다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정률세율 적용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과세, 현황부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실질과세 원칙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잠시 제가 보니까 시간이 오늘 어떻게 주체가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실질과세 원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